공모주 복잡해서 망설였나요? 160은 청약부터 매도까지 증권사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완벽하게 매력지수로 종목을 고르고 투자도 알아서 척척. 공모주 투자 이제 160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160 공모주 투자를 쉽고 똑똑하게. 160은 ML 투자자문의 공모주 간편 투자 1인 계약 서비스입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네, 위즈덤 칼리지. 요거 요즘에 그 기업 같은 데서도 임원들한테 저거를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임원들도 한번 좀 왜냐면 이제 직원분들까지 다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되는 부담이 되죠. 네. 근데 그런 경우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면 기업 특별 또 이런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량 구매니까요. 네. 대량 그런 경우는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구글이 어제는 살렸다면서요, 미국 시장. 예, 기본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미국은 제가 3주 연속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네. 금요일 날 저점 찍고 반등을 주고 그 다음 날 오르고. 이거 또? 지금 3주 동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는 또 그런 기반 하에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12월 금리나 할 수 있다 쪽으로 지금 막 또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금리나 확률 한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나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나 할 거라는 것을 반영하다가 안 될 것 같아 빠지다가 다시 할 것 같아.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요. 어제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좀 많이 사는 것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일부 종목들 거의 반토막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올랐네요, 어제. 어제 다 급등했습니다. 그 종목들이. 어제 내가 아이온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반토막 나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좀 눈치 보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진짜 아이온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런 가운데 진짜. 이제 알파벳이 시장 심리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제미나이 3.0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요. 구동을 TPU로 하면서 자체 칩입니다. 네. 그래서 구동 비용을 낮췄어요. 그리고 연산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것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시연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요걸 보여주면서 이게 왜 그러면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었냐? 네. 결국은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수익과 연결되겠냐라는 걸 의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구글이 알파벳이 그렇지 않다. 이거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좀 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요즘에 나오는 걱정에 그러니까 우려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벳이 6.3%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3.6조 달러, 곧 4조 달러에 지금 가면서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동시에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알파벳이 어떤 주식이 되냐면 이제 AI 주식이 되는 거예요. AI 주식이. 그런 부분이 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도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에 한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인디애나 주에 1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데이터 센터 착공한다는 이런 뉴스도 같이 시장에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매크로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수락했다. 내가 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경쟁 규제 요 부분은 시장에서 늘 있는 노이즈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스팟 뉴스로는 엔비디아의 H200 요 부분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분을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건요. 네. 어디 있습니까? 요거요. 근데 H200은 예전에 H20이었잖아요. 네. H200은 HBM3 2 탑재 제품이에요. 네. 고사양이에요. 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블랙웰 그리고 루빈보다는 저사양이지만 네. 요게 탑재된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판매 허용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AMD나 엔비디아는 대중국 수출에 대한 매출이 0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아마도 이게 허용이 되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이 한 10에서 15%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의회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미국 상무장관이 이 부분의 허가 여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시장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좀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죄송합니다. 알파벳이 신고 지수를 내면서 대규모 자본 추출한 기업들의 AI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벳의 그 구글의 TPU 칩 있잖아요. 네. 이거 누가 하냐면 브로드컴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을 그래서 브로드컴이 어제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 상향이 지금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세요. 아 진짜 내가 살려고 했던 애들이 딱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요. 네비우스 10% 올랐고요. 샌디스크 13%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도 82,000달러까지 정도 떨어졌다가 어제 4.87% 올랐고요. 그래서 89,000달러, 9만 달러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선물하고 요 나스닥하고 지금 베타 개수가 굉장히 상관 개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길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 그래서 나스닥이 2.69%나 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고 브로드컴도 급등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온기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플러스 1.61% 상승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외국인들이 매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매도 전환하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어제 MSCI 11월 정기 리뷰의 리밸런싱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어제 기관들이 자기 혼자 1.42조 샀죠. 1.4조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데 개인이 파는데 기관이 혼자 이렇게 사는 경우 드물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어제 리밸런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도 대규모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료 후에도 한 5천 원 정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리밸런싱 하면서 파는 부분들을 기관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받는 그런 모양이 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이 오전에 사다가 막판에 파는 것은 이 리밸런싱 관련된 종목들을 파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1,476원 그리고 저녁에 한 1,480원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환율 대책 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하는 국민연금 복지부에서 했다는 건데 환해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또 막 비판할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국민연금이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실지 굉장히 모르겠는데 예민합니다, 반응이. 잠깐만 언급을 드릴게요. 네. IF 외환위기 때도 국민연금이 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했고요.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국민연금이 그냥 생짜로 이 돈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표현을 해지잖아요. 네. 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 환율에 해지하는 거예요. 고정 환율 해지하는 거고 은행과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같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뒤에 왜 말이 빠르냐면 오늘 뉴스가 20개예요. 분명히 오늘 못할 거예요. 짧게 해도. 네, 그런데 아무튼 환해지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손실 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을 내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만약에 달러를 있는데 만약 1,400원, 1달러에 1,400원에 해지하겠다. 네. 그러면 은행은 1,400원에 달러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러를 가져와서 국민연금이 달러 가져와서 네. 이거 사줘 다시 사주고 얼마에? 1,400원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규모를 얼마큼 할 거냐? 왜냐하면 이 일정 정도 규모를 해야 되는데 그 범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해지한 금액이 문제 아니고 오버해서 익스포저라고 하죠. 리스크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해지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지를 통해서 지금 환율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1,480원 근처에 가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1,500원을 훌쩍 잠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매도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그 외환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삼성전자 2%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0.19%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한 339억, 뭐 큰 규모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7억 매도인데 어제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다 개인들이 팔았어요.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참았는데 왜 이제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따 제가 뉴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좀 홀딩해서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이 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재건 테마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방산주들이 아침에 확 빠지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회복을 또 했어요. 한 보합권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고용 대표적인 AI 헬스케어 종목들이 있어요. 고용 큐렉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빠져서 음봉이 나와서 어제 상황이 또 기분은 좀 안 좋은 네.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리밸런싱의 수급적 요인인가 그렇다면 오늘 뭐 좀 되돌리지 않겠냐 이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제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기술주들이. 네. 그러면 그대로 요즘에는 미국이 기술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주가 급등하면 우리는 그냥 곧바로 막 3% 5% 떠버려요. 그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뭐 또 다시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외환 당국에서 지금 여기에 개입을 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보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이제 골드만삭스 미국 시황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하나를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시장 심리 위축, 시장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여러 기술적 지표로 볼 때 시장이 위험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트코인의 하락이 멈추면 시장도 연말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고베타 자산을 위험 선호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반토막 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어제 쭉 불러드렸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고베타 종목이에요. 위험한 종목들.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오는 게 시장 심리가 정상화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본다. 이렇게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번 주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반장뿐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지나고 내일은 좀 약간 흐지부지할 수도 있어요. 그 강세는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3주 연속 하락을 했고 주 초반 상승하다가 후반에 하락을 하고 그것도 금요일 맨날 급락을 하고 그리고 아침 강세 후에 하락하거나 아침에 반등 약간 하는 척하다가 상승폭이 오히려 축소되는.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팁을 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 분할 매수 관점이나
여기서 사면은 내가 홀딩한다라는 관점에서 주식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11월에 있는 북클로징이 끝나는 것들 좀 보고 이번에 만약에 북클로징 끝나고 나서 12월 들어가면서 다시 동시만기 근처 가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가 20개이긴 한데요. 그냥 단신으로 짧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미국과 러시아가 만든 평화 협상안 요거에 대해서 핵심 사항 일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당연히 위협하고 있겠죠. 우크라이나 이번 중지한 거부 시에 군사 지원 중단한다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빨간 것으로 써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이견이 몇 가지만 남은 상태이고 잘 되고 있다. 현재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CPI 보고서가 FOMC 회의 전에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1월 보고서가 12월 18일 발표인데 FOMC 회의가 9일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지 못한 상태에서 FOMC 회의가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BOA에서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결국 오픈 AI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 약간 제가 공감되는 거 픽을 하는 거고 저희가 공감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 제가 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픽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오픈 AI의 막대한 자본 지출 순환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만약 오픈 AI가 성공하잖아요. 네. 그럼 이 기술 기업들이 위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저 맨 뒤에 있는데 어디지요? 여기 오픈 AI가 챗 GPT-5 미니 모델로 해서 쇼핑 리서치 기능을 출시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얘네 빅테크 애들이 하는 게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픈 AI가 지금 하면서 확장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LLM 서비스하고 거기에 또 서비스가 지금 빅테크들이 하는 서비스들을 만약에 한다면 이 기술 기업이 위협이 될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실패하면 막대한 자본 지출로 인해서 일단 과잉 용량이 되죠. 수요가 없다면. 네. 그럼 투자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저런 걸로 아무튼 보면 오픈 AI가 상당 부분 이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데가 이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이 AI를 가지고 진짜 AI의 수혜가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지금 네. 상황이. 네,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닷컴 버블 이후 최저라고 뉴스가 있길래 저도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네. 읽어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시총이 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총이 되게 높은 지금 엔비디아니 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배당이 낮아요. 투자해야 되니까요. 예,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치주가 안 좋았고 성장주가 좋았다라는 걸 역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22일 현재 S&P 500 전체의 배당 수익률이 1.15%로 50년 만에 최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장주가 많이 올라왔고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들은 안 좋았다라는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좀 되는 부분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왔었는데 못했던 건데요. 5번, 6번이요. 도이치뱅크에서 일본의 삼중고, 즉 주식, 채권, 엔화의 동시 약세가 아마도 2022년도에 영국의 금융위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거 유사한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동안에 높은 가계 저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 안정이 계속 된 상태인데 요즘에 물가 계속 오르죠. 네. 임금 인상하고 물가 오르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결국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BOJ의 완화적 기조, 금리 인상이 아닌 완화적 기조가 되면서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네. 결국은 그래서 자본 유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도에 영국이 거의 이거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정책적 실수로 인해서 신뢰가 붕괴되고 통화 가치 그리고 채권이 급락하면서 자금 유출이 됐는데 일본이 이런 상황이 가는지 정말 정책 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입니다. 네. 노무라 증권에서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 전망치를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에서는 1.9% 전망했어요. 그런데 노무라 증권에는 1.9%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상향 조정의 이유는 AI 반도체 호황.
AI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 부족 사이클로 유동성이 보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족 사이클이 유동성을 매개로 구조적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산업연구원에서도 반도체와 바이오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정부 확장 재정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 유관기관들은 좀 낮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낮게 좀 보는 경향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노무라 증권이나 월가에서는 조금 더 높게 본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 실수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 네. 실수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네. 이제 금리는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된 주장들이 계속 이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예. 이게 실수라는 게 예. 여기서 뭔지 어떤 지금 것들이-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가 지금 올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융 완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채권을 팔겠죠. 네. 채권을 팔면서 환율이 더 약세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통화와 채권 가격, 통화는 약세가 되고 채권이 폭락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2022년도에 영국에 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아마 좀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그리고 BOJ하고 상당 부분 지금 의견 충돌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금리 인하 계속하고 대규모로 자금 유출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하도, 얘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 기조인데 대규모 완화적 정치를 하면 금리 인상 효과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98번도 어저께 있었는데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냥 빠른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요 부분에 대해서 26일 날 양쪽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얘기하고요. 27일 날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기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의 국내 첫 탄생이고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송금 쇼핑이 결합하는 게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결제와 가상화폐의 기능을 통합한 핀테크 모델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만약에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 하나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은행들 다 지금 이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은행들 다 하고 싶고, 그리고 네이버가 하면은 카카오 하려고 하겠죠. 은행 하려고 할 거고, 카카오 할 거고, 그리고 빅테크들 중이니까 우리는 이제 빅테크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네. 이런 데들이 아마 연결해서 지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물꼬를 트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반향을 일으키거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종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시장의 이쪽 핀테크 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아까 9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네. 이 10번이 중요한 뉴스입니다. 네. 이게 아까 권 기자님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주요 투자자들에게 AI 버블론 및 엔비디아 실적 우려에 대한 반박문, 팩트 체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쭉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딱 보면서 정프로님이 왜 생각이 난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정프로님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뭔가 찝찝하거나 뭔가 위험하니까 이런 거 올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프로가 항상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딱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제가. 진짜 엔비디아가 아무 의심할 것 없이 너무나 잘 나가면 네. 하이 니네 의심해라. 네, 마음대로 해봐. 네. 그리고 나중에 주가 올라가서 니네 후회하지 마. 뭐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이겠지. 근데 네. 아닙니다. 이건 이렇고요. 이건 저렇고요. 네, 이렇게 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조금 뭔가 뭐 이렇게까지 해. 찜찜하다. 그래요? 저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 뉴스를 딱 나오자마자 저는 정프로님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코멘트를 네, 좀.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네. 우리는 엔비디아를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엔비디아에게 돈 받은 애들이 걱정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 생각을 예, 했지. 예.
야, 네. 엔비디아가 뭔가 찝찝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그런데 아무튼 내용은 우리 아무 문제 없어라는 내용들을 이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전히 순환적 관점에서 15년 AI 사이클의 초입일 뿐이다. 3년 지났죠. 15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버블 입증을 위한 검증 및 AI 투자 금액 하향은 시기상조다. 재고 증가는 차세대 칩 출시를 대비한 선제적 물량 확보를 그냥 해놓은 거야. 팔 거를 그냥 해놓은 거야. 그리고 매수채권 회수 기간에 대해서 53일이라서 길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평균이 52일이었어. 그리고 연체채권 거의 없어. 왜 자꾸 시장에서 이러는 거야. 이런 거 진짜 팩트 체크 있죠. 그리고 순환 출자 우려에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3에서 7% 수준뿐이 안 돼. 네. 그러니까 늘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 기자님 말씀대로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 때문에 다른 데들 네. 바로 그 2등, 3등에 있는 네, 애들을 네, 좀 네.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우리 걱정 어차피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부분도 굉장히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중요한 뉴스일 뿐더러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더 약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망한데 어쩐다니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 위험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박문 내놓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뭐 성향 차이일 수도 있겠죠. 네네네. 성향 차이일 수도 있겠죠. 시장이랑 소통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일 오늘 날짜로 TSMC 오늘 25일 맞죠? 네. TSMC의 공급망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뉴스가 많았고 이런 게 묻히는데 내년 설비 투자 방향과 첨단 공정의 기술 로드맵이 제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술에 따라서 그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요게 지금 이쪽 기술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 공부를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지만 공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을 읽어 보면은 요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뒤에 후반 기업들은 바로 움직일 거예요. 오늘 내일 이게. 네, 그런 뉴스가 지금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어제 개인들이 좀 팔던데 지금 볼게요. 12분부터 14분까지요. 새로운 뉴스인 겁니다. 그냥 짧게 읽을게요. 뭐 내용 할 필요도 없이. CT에서 삼성전자는 15만 원, 17만 원. 하이닉스는 17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 공급이 수요의 60% 수준뿐이 안 될 거고 디램은 약 53%, 낸더는 44%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게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내년 영업이익을 CT에서 삼성전자 115조 그리고 SK하이닉스 96조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드릴게요. 먼저요. SK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조건 17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구성력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엔비디아처럼요. 네. 2026년 7년 거를 높은 가격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 요즘에 보면은 디램의 재고 기간이 삼성은 4주, SK하이닉스는 2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7주뿐이 안 된다. 그래서 범용 디램도 구매 확정 주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2027년 물량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금 오늘 어제 뉴스는 2028년 물량을 지금 합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엔비디아가 계속 내년 거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OP 영업이익을 이게 115조 96조를 좀 보자고 한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 우리나라 증권사 쫙 있어요. 네. 쫙 전체 있고 SK하이닉스 추정치거든요. 이게 10월 달 초만 해도 50조 40조 막 이랬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는 80조에서 90조 정도에 가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70조에서 80조 정도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증권사들이 모조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뭐 AI의 버블론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실적이 되겠어? 내년도에 추정인데 틀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에서는 지금 더 높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모두 다 각자 다 증권사들인데 똑같은 게 아니고 수치는 다르지만 전부 다들
대략 이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오차 범위가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그러면 여기 그냥 중간값 정도 생각을 해서 SK 하이닉스가 저 위에 뭐 여기처럼 CT처럼 96조, 100조 이렇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7, 80조 정도, 70조에서 8조 정도. 삼성전자는 한 뭐 90조 전후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싸요, 싼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숫자를 좀 생각하면서 이 주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전력 거래에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전력 거래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메타 에너지 총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신규 발전소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맨날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뉴스가 중요하냐? 실제로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 얘기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펀드 매니저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온갖 뉴스들을 듣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 아니면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가 막 애널리스트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컨콜하면서 삼성전자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소환 CEO의 얘기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도가 높은 워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전력 회사들은 장기 구매 계약 없이는 신규 발전소 착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 미리 주고 돈을 주고 네. 이거 발전소 세워서 하자라고 지금 같이 하자. 장기 구매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 좀 하고 너희가 있는 거예요. 만들면 우리가 그 전기는 살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것은 좀 뉴스가 나온 거는 나토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수백만 달러의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 그러더라고요. 수백만 달러요? 예.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구글의 에어갭 분산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AI 기술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글 클라우드에 당연히 이제 칩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요즘 워낙 이제 뭐 수조 달러, 수천만 달러 뭐 이러니까 예. 만만해 보이세요? 수백만 달. 아니 수백만 해보면 몇십억 수준인데 야 나토랑 구글이 예. 계약 체결하는데 몇십억짜리 계약한다고 그게 뉴스가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규모는 작지만 네. 나토에서 이런 구글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이제 시행했다는 게 저는 그런가요?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8번 뉴스는 지금 빨리 해가지고 시간 안에 할 수 있겠네요. 20분까지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3차 상법 개정안 발표가 이번 주에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내 소가 의무화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국회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 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언제 될까요? 이건 더 늦겠죠, 요거보다.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3월쯤을 얘기하는 게 아마 전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왜 날짜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일정을 보고 시장의 시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일정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쯤 되냐? 여기에 시장이 뭘 바라보고 움직이느냐? 요런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 초 처리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세율 한 25%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내년 봄에 1분기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번 뉴스는 되게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버리, 이거 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X 계정에 내가 돌아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보냈다. 결국 나는 돌아왔고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서브스택, 자기 그냥 글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유료로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유료로 할 수 있겠죠. 월 39달러, 연 379달러로 서브스택을 자기가 홍보하면서 첫 게시물에 버블의 징후, 공급 측면의 탐욕, 요즘에 맨날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료로 이런 자료를 내놓다. 이분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상당 부분 여태까지는 현업에서 직접 투자했던 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개인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주는 쪽으로 네.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워딩을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딩을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 됐다고. 자, 저희 위즈덤 칼리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얼른 신청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께 이익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